네, 저는 지금 공주시 금악동에 소재한 동학농민군 위령탑이 있는 우금고개에 나와 있습니다. 뜻밖에도 지금 날씨가 1894년 가보년 음력 11월 초간의 날씨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진짜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뭐 여기저기 차가 있죠. 근데 뭐 특별히 이 위령탑에 방문한 차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당시에 농민군의 주먹밥은 얼음처럼 굳어졌고, 한 손에는 죽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다 얼어붙은 주먹밥을 입속에 우겨 넣었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그 광경이 애처롭습니까? 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 우금티 전투가 정말 처절하게 묘사가 되었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는 뭐 만화가 있습니까? 뭐 책밖에 없었죠. 이 정말 그 우금티에 있었던 전투라기보다는 동족에 의한 대량 학살에 가까운 이 전투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눈물을 흘렸던 그 역사적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 위령탑이 이제 전면에 보이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조성이 된 위령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글씨가 여기저기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양 극단의 정치 세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의 정당성을 이 가보농민혁명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나, 또 그렇게 해서 조성해 놓은 비문을 훼손한 사람들이나 제가 볼 때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꼬여 있어 가지고 좀 풀어 줬습니다. 예, 뭐 훼손된 부분 여기저기 많이 보이죠. 드라마에서는 외놈들이 주력이 되어 가지고 농민군을 사살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 모리오 마사가치 부대는 6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관군이었죠. 즉 전봉준 장군이 이끌던 농민군 부대는 같은 동족에게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뭐 이 뒤에 조형물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안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뒤를 좀 돌아봤습니다. 이 감사문, 이걸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이제 천도교에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글을 써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위령탑 뒤쪽에 있는 이것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두운 공간 속에 뭐 얘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때문에 이제 전면에 있는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조차도 또 훼손을 할 여지가 있어서 아마 여기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동학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념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그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산등성 위로 올라가는 그 협로입니다. 이게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떨어져 있네요. 저게 또 떨어져 있으면 또 복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게 이미 빠져버린 상태라 제 힘으로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상하면서 삼내에서 북상을 하면서 이제 4천 정도의 병력이 처음에 있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2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장군의 이제 재판 기록으로 볼 때 1만여 명이 여기서 전투를 수행한 건 확실한 사실이고요. 2만에 가까운 농민군이 약 500명을 제외하고 몰살을 당했다. 사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전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40에서 50차례의 이른바 닭공입니다. 닥치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걸 또 개돌이라 그러죠. 그냥 무조건 돌격한다 해가지고 뭐 개라는 말을 이럴 때 많이 쓰는데 또 꼬여있죠. 풀어놔야죠 이거. 그냥 돌격이라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연기를 훌륭하게 했던 다나카 류스케라는 역을 맡은 이기찬 씨가 소총과 기관총으로 방어하는 고지를 칼과 죽창으로 기어오르다니 하면서 웃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그만큼 농민군의 전술은 무지했다. 40에서 50차례 공방전이 끝나니까 농민군의 시체가 산을 뒤덮었다고 했으니 하얗게 그리고 빨갛게 물들어 있는 하얀 이제 그 시체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상을 정말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패배라기보다는 일방적 사륙에 가까웠던 이 처참했던 우금티 전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일단은 전투 능력이 너무 취약했던 농민이 중심이 된 이 부대가 한 나라의 정규군을 상대로, 그것도 두 나라의 정규군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올라가곤 싶은데 시간 관계상 두리봉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발걸음을 돌립니다. 또 전략에 있어서도 수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아주 고전적인 고대 시대의 전투 방식을 생각을 한 거죠. 무모한 닭공을 펼친 게 또 하나의 원인이고, 또 닭공을 하면서 문제는 주술이나 주문 등을 이용한 어떤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공주라는 곳 자체가 손가락이 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격보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로만 뚫으려고 했던 것, 이게 정말 큰 문제였던 거죠. 다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금티 전투의 패배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혁명군의 전력이 분산되어 버렸다는 것. 주력 부대는 전봉준 장군의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김계남과 손아중 부대였는데, 드라마와는 달리 손아중, 최경선은 광주에 있었고요. 김계남은 청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전력으로 이 정부군과 이를 조력하는 이 외놈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날씨가 참 그 당시를 연상케 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전주로 퇴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부근 영상을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금티에서 내가 뭔가 건져갈 만한 아이템이 없나 쓱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죠. 뭔가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요.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득템했습니다. 조금 작은 대나무죠. 저는 이제 전주로 퇴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안의 우금티에서 현월이었습니다.